네,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개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동국대 임준태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양진호 회장의 직장 갑질 사건을 이제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또다시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자, 이 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그리고 그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 지금 그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사건 내용을 좀 먼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인데 대표를 실질적으로 맡은 건 최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를 흡수하고 있는 직원 양모 씨에게 네.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대표 직함을 맡겨놓고 그 이후로 2016년, 2015년경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부터 사소한 일로 폭행을 시작을 했다가 뭐 운전을 잘못한다는 이유 아니면 뭐 계약서에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뭐 폭행이 점점 잦아지고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뭐 둔기 같은 걸로 폭행을 하기도 했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의 주장입니다만 네.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번 폭로의 핵심입니다. 예. 지금 그 당시의 그 모습과 또 녹음 파일도 지금 그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녹음 파일을 보면은 정말 좀 믿기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피해자가 송 대표한테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뭐 청부 살해 협박 같은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부모님을 비하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 직접 이렇게 뭐 내용을 이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예. 뭐 피해자의 뭐 목을 자른다든지, 예. 뭐 허리를 자른다든지, 예. 심지어는 피해자의 그 어머니 또 피해자 여동생, 피해자까지 합쳐서 예. 세 사람을 다 뭐 살해하겠다 이런 예. 식의 어떤 그 얘기도 하면서 뭐 이미 청부 살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중에 그런 아주 위협적인 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동영상이나 또 음성 파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직원을 이렇게 혼내고 또 욕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어떤 뭐 유전자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그 명예까지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네, 이게 좀 내용을 보면은 그 발언의 수위가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그 송 대표가 그 정신과 진료 병력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마치 어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식의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해치겠다, 지금 피해자의 가족까지 해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일을 해도 나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거를 또 사실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계속 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위축된 있었다. 상황. 많이 위축돼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맡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었다는 거죠. 뭐 사족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게 면제가 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오해 소지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정신병력이 인정되더라도 확인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같은 예. 경우에도 이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 한 달 가까이 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었을 때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과 진료를 받았건 아니면 혹은 뭐 술 같은 약물 같은 것에 취해 있었던 간에 그 사건을 저지를 때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저지르면 그건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그 일을 하면서 저렇게 폭행을 하면서 내지는 혹은 더 나아가서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예.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을 받는 경우가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없다는 사실도 언론에서도 많이도 다루고 대표적으로 했죠.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인천 초등생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행위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보겠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정신병질자의 어떤 책임 능력에 관한 아주 오래된 이제 영국의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마 소개를 드리면 거의 막 19세기 정도에 나왔는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예.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리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했을 거고요. 때리는 예. 것이 폭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비록 뭐 지금 저 송아무개가 이런 그 행위를 저지를 때 자기 뭐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예. 행위 당시에 자기가 폭행하는 것 또 욕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은 결국은 또 피해자들한테 뭐 고소라든지 다른 어떤 제2의 어떤 조치를 못하도록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예. 뭐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송명빈 대표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뭐 널리 알렸다 이렇게 그 디지털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일을 해온 그 인물이다, 뭐 권위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얘기를 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로는 이 그 분과 관련한 특허권도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뭐 사진 같은 거 디지털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글 같은 것도 메일로 보내고 나면 디지털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영원히 이게 계속해서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내가 설령 올렸을지언정 혹은 아니면 뭐 실수로 올라갔을지언정 이게 좀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부터 처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어지도록 일종의 시한폭탄 장치를 안에 소멸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예. 그 기술 특허를 가진 사람이고 그 관련된 회사도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IT 쪽에서 유명 인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IT 관련 정책에도 관여를 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뭐 대선 캠프에서도 그렇게 약간 도움을 줬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뭐 화면에도 이력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정치권과도 어떤 인연의 고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IT적인 어떤 그 권위라든가 명망 예. 같은 걸 그 세워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관여를 하고 싶어했던 것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 창조경제센터 쪽에서도 멘토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어떻게 보면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자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국가로부터 R&D 비용 같은 것도 꽤 많이 지원받아서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 활동을 네. 했던 걸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CCBB가 이제 하나하나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 대표는 또 양씨 그 이 피해자죠.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그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심할서도 이제 다수 작성하는 등 업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피해자가 그 폭행을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송 대표는 이제 네. 피해자인 양 씨가 뭐 회사의 기술을 뭐 빼돌려 세월호 담작했다든지 예. 또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지 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피해를 이제 야기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뭐 인정하는 자필서를 썼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그 상처도 일종의 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둔기로 자해를 해서 그런 상처를 남겼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송 대표가 또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이 조금씩은 지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피해자가 휴대전화, 신분증, 뭐 인감도장까지 다 빼앗겼다. 이거는 이제 뭐 여권까지 뺏어갔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고, 이쪽 그 이 대표 측은 뭐 이게 본인이 도망을 예, 했었다. 그 본인이 심지어는 뭐 그 자해를 해서 예. 뭐 그 저 어떤 이런 그 자국을 남긴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공개된 영상만 봐도 예. 어떻게 누가 보면 누구를 때리는지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나오고 있고 저 장면을 예. 봐도 지금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폭언이 있었고 폭력을 먼저 양 씨가 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렇게 맞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소극적인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시비를 당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공개된 녹음 파일 같은 걸 들어보면 이거를 방송에서 차마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 양 씨의 목소리만 녹음돼 있다라면 조작이라도 짐작을 해볼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 본인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저런 그 폭행 장면과 폭언, 저게 그 건너편 건물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서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은 그런 얘기 폭언이 들렸고 비명소리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30대 성인 남성이
웬만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비명을 지를 정도까지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게 먼저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보기 있을까요? 저런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목격됐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알려진 거 거의 2015년부터 거의 한 3, 예. 4년 가까이 이렇게 수시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렇게 한두 대 좀 심하게 맞으면 네. 뭐 고소를 한다든지 항의를 했을 법한데 이 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 동안 유사한 어떤 폭행이나 어떤 공갈, 뭐 협박 이런까지도 계속 그 시달리면서도 신고를 하지 이제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매만 아내 신드롬 같은 그런 그 가정 폭력의 그 여성이 오랫동안 이제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 신고를 못하는 예. 일종의 어떤 폭력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존재들이 자기 어떤 그 의지를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상식적으로 30대면 충분히 자기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예. 이렇게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끌어 왔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이 피해자가 오랫동안 그 피해에 노출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주체성 또 자아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억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도 2016년 전후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이제 당했다고 얘기하고 이거 이제 저만 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제 심경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 그 얘기가 있었죠. 그 본인이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 폭력이 점점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적응했던 것 같다. 예.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기계적으로 회사에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저거 역시 이제 상식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음. 그 많은 어떤 비슷한 그런 그 갑질 폭행 상황이나 이런 데서도 저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몇 해 전에 그 좀 떠들썩하게 있던 인분 교수 사건 네. 기억하시죠? 그때도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가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사회생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처음이었고요. 또 송 대표라고 하는 분이 저 회사 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조금 사소한 폭행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폭행이 점점 강해져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 왜 개구리가 물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물이 끓기 시작하면 못도 막 나오고 거기서 죽는다는 그런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해를 하는 쪽에서도 폭행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피해자도 어떤 수준 정말 못 견딜 수준을 넘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맞으면서 점점 폭행이 올라가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서로 양쪽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서 한 6년 가량을 저렇게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빠져나올 엄두를 못 냈고 사실 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미에는 뭐 도주 같은 것도 기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그게 발각되는 바람에 더 심한 폭행도 당했었고 네. 해외로 도주까지 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고소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송 대표의 그 주장대로 피해자가 배임 횡령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그 자체로 이제 그 범죄 행위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도 좀 그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까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인 그 양모 씨가 여러 해 동안 그 바지 사장 일종의 네. 그 회사의 어떤 그 명의를 이렇게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면서 회사 경영에 관한 많은 어떤 그 비밀스러운 뭐 좀 부정적인 뭐 이런 측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폭행 사실로 고소를 해서 만약에 또 역고소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기에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송 대표의 그 기업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 그 회사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고소를 한 게 뭐 상습 폭행이나 상습 공갈이라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법 같은 8가지 혐의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말씀드린 동영상이나 영상 그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증거 또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은 것들도 증거로 제출을 한 모양이에요. 네. 고소인 조사는 지난 6일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송영길 대표가 만든 이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고 어떤 변명을 해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어려울 겁니다.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증거가. 예. 저거는 사실 좀 그 잊혀지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그, 지울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예, 증거가 되어버린 예. 거죠.
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장애인을 구한 그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YTN에서도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강원도 그 태백경찰서 장성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제 경찰관 2명이 네. 실제 뭐 소방관은 아닙니다. 현재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런 위험한 불길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시민을 이제 구해서 지금 이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예. 사실 그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텐데요. 그 이분들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순간 뭐 그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기보다도 어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그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저분들이 경찰관이지만 소방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아니고 소방관도 그렇죠. 아니고 일반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불이 튀고 있는데 일반 제복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 집에 한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몸이 좀 폐지 같은 것을 죽고 있었고 한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두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이 구조를 해내지 않으면 이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구해낸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할 일 이상을 하신 거죠, 사실은. 예. 뭐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그 경찰관도 현장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뭐 그 순직을 하거나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예. 구호를 하거나 2차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속도로나 뭐 예. 도로에서 활동하다가 야간에 예. 또 다른 차량에 의해서 또 부상이나 사망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력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또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나라 이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 대한 이제 처우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영국의 그 총리가 연봉 한 15만 파운드 정도 받는데 영국의 수도 경찰청장이 28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장이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소방관과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처우가 예. 중간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예.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뭐 이 그 소방관 그 분들도 보면은 그 위험한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나온다 이런 예. 각오로 일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요. 뭐 저런 그 묵묵히 그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좀 그 예우를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